네, 18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예, 정리 잘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간단한 어떤 소개를 좀 드릴게요. 파일 관련된 기본 함수들입니다. 파일 생성할 때는 create file이라는 함수 써요. 함수 하나당 예제 하나씩 각각 이렇게 묶어서 파일을 생성해서 데이터 입출력해주는 그러한 예제가 있으니까 교재에서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일 종료할 때 크로젠들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파일을 생성을 해도 커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해당 커널 오브젝트의 핸들이 반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커널에서 관리하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파일이 커널이 관리하는 리소스라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뭘 먼저 얘기를 하냐면 파일 포인터 얘기를 합니다. 파일 포인터가 뭐냐면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 5바이트 읽으면은 파일 포인터를 5바이트로 읽어서 그 뒤부터 읽도록 컨트롤을 해주죠. 그게 다 자동적으로 커널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널 오브젝트 크로즈 하듯이 파일 종료할 때 크로즈 핸들 함수 호출하면 된다. 상당히 명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 얻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여러분들 뭐 get file time 함수 호출해가지고, 이거 정보 어디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윈도우 상에서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서는 파일 정보 보기 하면 뭐 여러 가지 정보 나오죠. 그림도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뭐 액세스한 날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파일에다가 파일에 이런 정보들을 getFile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사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담았습니다. 핸들을 통해서 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시간에 관련된 파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파일 하면 기본적으로 읽기 전용, 숨긴 파일, 보관 파일,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서 파일 보기, 그 정보 확인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파일 정보를 얻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핸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름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get file information by hand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의 이름이 길듯이 가져다 쓰는 것도 조금은 복잡합니다. 얘네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얘는 당연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네들에 비해서 복잡하다라는 거지 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핸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로 파일을 생성할 때가 아닌 이상에는 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러한 함수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예, 더불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파일 IO의 가장 그 핵심,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겁니다. 파일 포인터 이동인데, 자, 지금 그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 32비트 기반에서 64비트 기반으로 넘어갈 때 어떤 차이점들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일단 그 일반적인 파일을 오픈하고 리드하고 라이트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C 언어 공부하실 때 fsig이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파일 포인터를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파일 포인터가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자, 파일 포인터를 이동을 하는데 32비트 기반에서는 파일의 최대 크기가 4기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기가보다 작으면 32비트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4기가보다 크면 32비트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64비트 시스템에서만 4기가 이상의 파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기가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메모리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한다. 그럼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이게 파일의 크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32비트 시스템에서는 파일의 크기가 32-1, 그러니까 32비트 시스템에서는 32-1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왜 파일의 크기가 4기가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느냐. 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파일의 크기가 4기가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그 정확한 숫자적인 거 뭐 4GB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1이냐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4기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3기가의 위치에 있는 파일 0부터 시작해서 4기가 마이너스 1까지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의 크기가 4기가다 라고 하면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 주소 3기가 번지에 있는 것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면 3기가라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4기가까지 표현을 하려면 몇 비트가 있어야 되냐면 32비트가 있어야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가장 최대 크기는 4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주소를 0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4기가까지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단순한 내용이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뭐 이게 하나하나 예를 안 드리고 그냥 포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파일의 최대 크기가 일단 이걸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 예, 우선 setFilePointer라는 함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etFilePointer라는 함수는 그 fsig 함수, 안시 표준 함수의 fsig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인자로는 내가 파일 포인터를 옮기고 싶은 파일에 핸들 정보를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전달인자, 세 번째 전달인자, 네 번째 전달인자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달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옮길 거냐. 예를 들어 내가 3바이트 뒤로 옮길 때 뒤라고 그러지 말고 3바이트를 갖다가 이동을 할 때 뭐 파일 맨 앞에서부터 옮길 수도 있고 끝에서부터 옮길 수도 있고 뭐 중간에서부터 현재 위치, 현재 파일 포인터 위치에서부터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fsig 함수도 같은 동일한 전달인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set 파일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만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된 함수가 아니고요. 64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된 함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4비트를 기준으로, 즉 파일 크기가 예를 들어서 2의 64승 마이너스 3번지에 있다. 뭐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적은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를 3번지로 이동을 하고자 원한다. 시작 번지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죠. 4바이트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두 번째 전달인자로는 상위 4바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인자로는 하위 4바이트, 상위, 하위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즉 0부터 4기가 마이너스 1까지는 얘고요. 그 이상 되는 주소값은 얘를 통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서 8바이트가 있다고 하면, 자, 여기 4바이트는 두 번째 전달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4바이트는 보다 큰 4바이트가 되죠. 이 세 번째 전달 인자를 통해서 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2비트에서는 4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달 인자만 쓰면 되죠. 세 번째는 그냥 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4비트 기반에서는 이거 두 개 다 쓰셔야 된다는 거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파일의 최대 크기가 4GB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의 32는 얼마입니까? 2의 32가 바로 4기가죠. 4기가인데 주소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32, 즉 32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번지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0번지서부터 시작해서 2의 32 마이너스 1, 즉 4기가 마이너스 1번지까지 인덱싱을 해줄 수가 있죠. 자, 파일의 크기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은 가장 마지막 주소 값이 바로 파일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실제 파일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4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할 텐데,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setFilePointer 함수 호출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그널로 알려주죠. 뭐 이렇게 반환 값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0부터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4기가 마이너스 1까지인데, 이거 좀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좀 파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 제가 화면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울 때마다 제가 이거 헷갈려 하죠. 예, 자, 다시 한번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기가를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0부터 2의 32, 이게 4기가예요.
마이너스 1 번지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실제 파일의 크기는 맥시멈 4기가 마이너스 1바이트까지 생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파일 관련된 IO 함수 호출했을 때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즉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볼게요. set 파일 포인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파일 포인터를 옮기고 나면 현재 파일 포인터의 위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파일 포인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invalid set file pointer라는 상수값,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oxFFF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해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된다.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oxFFFFFFF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숫자가 얼마냐면은 이게 바로 4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예, 비트 단위로 표현하면 얘하고 일치를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파일의 크기를 갖다가 4기가 마이너스 1까지 허용을 해버리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깁니까? 4기가 마이너스 1이 반환되었을 때에 이것이 invalid set file pointer라는 상수를 의미하는 건지, 즉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파일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이거인지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4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오류를 의미하도록 약속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실제 내가 생성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4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일의 최대 크기가 4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큰 파일을 만들려면 반드시 64비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생성을 하셔서 64비트 기반의 이러한 함수들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전달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인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각각 4바이트씩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냐면은 얘가 파일 포인터를 이동을 했으면은 0부터 2에 64, 예, 이게 64비트 기반이니까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갖다가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2에 64 마이너스 1을 표현을 하려면 총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면 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set 파일 포인터 보면은 얘가 실제로 리턴하는 값은 4바이트예요. 그럼 나머지 4바이트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세 번째 전달 인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4비트 기반으로 구현하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파일 포인터의 현재 위치를 얘가 반환을 해주는데, 일단은 낮은 4바이트는, 아래에 있는 4바이트는 반환 값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상위 4바이트 값은 이 세 번째 전달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크기를 계산하시려면 이 두 개를 묶어주는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반환 값은 여전히 어떠한 값을 반환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여기에 있는 값 oxFFFFFFF를 반환을 하겠죠. 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실제 파일의 크기가 4GB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것이 오류가 발생해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실제 파일의 크기가 이거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검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64비트 기반에서는 구현을 하셔야 돼요. 일단 set file pointer 함수 호출해서 값을 얻어옵니다. 만약에 얘가 invalid set file pointer인 경우에는, 자, 둘 중에 하나죠. 실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하고, 아니면 파일의 크기가 4GB 마이너스 1인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뭘 호출해주고 있냐면은 get last error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발생을 안 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만약에 set 파일 포인터라는 값이 리턴이 되었고, 그 다음에 get last error라는 함수가 반환한 값이 no error가 아니라면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진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책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사실 이런 숫자 노름이 제일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C 언어 공부하시면서 파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여기서 좀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장은 간단히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참조하듯이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